자, 마플 시너지 공통수학 1 연립 2차 방정식 유형 21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도 설명하고 처음에 나오는 학교 기출 대표 문항도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입니다. 연립 방정식에서 1차의 연립은 중등 과정에서 해결이 끝났고요. 1차와 2차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56번을 보시면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한다는 것은 자, y는 -x 빼기 3으로 고쳐서 대입하시면 x제곱에 -x -3의 제곱은 5 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 x가 2개가 나오겠죠. 나오면 y도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아마도 한 개로 결정되겠죠. 왜? 보십시다. 2x제곱에 플러스 6x 더하기 4는 0이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0입니다. 그러면 x는 -1과 -2가 되고 x가 -1일 때 y는 1 빼기 3 -2 x가 -2일 때는 2 빼기 3 -1 해서 결국 곱한 값은 같아지죠. 두 근의 곱은 2,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 1차와 2차이다. 5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58번 연립 방정식 2차와 1차입니다. 이 해 중에서 다음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킨 해가 존재한다. 이걸 만족시킨 해 중에는 요걸 만족시킨 해가 존재한다. 즉 공통의 해가 있다는 거죠. 즉 공통의 해는 x 빼기 y는 -7과 x제곱 빼기 y제곱은 21 둘을 연립했을 때 그 공통해랑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면 x는 y 빼기 7인데 이걸 x제곱 빼기 y제곱은 -21에다가 x자리에다 대입을 해줍니다. 즉 y 빼기 7의 제곱 빼기 y제곱은 -21이 되겠죠. 이 창은 사라지고요. 49 -21 14y가 70이 돼요. y는 5가 되고 y가 5면 x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2,5라는 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해는 여기 넣어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4a 더하기 25가 13이 되고 그래서 a는 -3. 그 다음에 여기도 대입하시면 x에다가 2y 하면 b가 되기 때문에 b는 8이 됩니다. a 더하기 b는 5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 없네요. 22번 유형 22번으로 가보시죠. 21에서 한 것은 1차와 2차의 연립인데요. 유형 22도 1차와 2차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은 xy에 관해서는 2차식인 걸 알고 계시겠죠. 근데 1차와 2차의 연립인데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별히 이 식이 대칭식일 때는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보자. 그것이 쉬워질 수 있다. 혹은 그것이 좀 더 넓은 확장된 개념에 맞을 수 있다. 대칭식은 뭐냐? 어떤 두 문자를 서로 교환하여도 어떤 의미의 두 문자를 서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식이 변화가 없다. 식의 변화가 없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y는 7, xy를 바꾸어도 식이 바뀌지 않죠. x 곱하기 y는 12, xy는 바꾸어도 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더하면 7되고 곱하면 12인 거는 물론 4하고 3이죠. 이처럼 그냥 보면 바로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x와 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더하면 7 곱하면 12라면 자 t라는 문자를 써서
더하면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t 곱하면 12이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방정식은 x와 y를 두 군으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방정식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t는 3과 4. 그건 바로 x가 3일 땐 y가 4고 x가 4일 땐 y가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베타가 알파보다 클 때 알파제곱 빼기 베타제곱은 3제곱 빼기 4제곱이므로 16 빼기 9는 9 빼기 16은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67번 보겠습니다. 예. 1067번 촬영했던 영상이 삭제되면서 다시 찍습니다. 1067번은 곱한 것과 더한 것이니까 x 더하기 y를 s, 곱을 t라고 한다면 s와 t를 더한 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s의 제곱 빼기 2t가 25 해서 1차랑 2차의 연립이 되고, 대입하시면 t는 5 빼기 s를 s제곱 마이너스 2배의 5 빼기 s가 25가 되겠죠. s제곱에 플러스 2s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s는 마이너스 7 또는 5가 되고, 그때 t는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12, 5를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s와 t라는 게 뭐였습니까? x 더하기 y가 s잖아요. 더하면 마이너스 7이고 곱하면 12가 되는 xy가 있거나, 혹은 더하면 5인데 곱하면 0이 되는 xy가 있는 거죠. 이때는 뭐죠? 두 근의 곱, x랑 y 두 근의 곱의 최대값을 묻는 건데, 두 근의 곱은 여기 뭐 적혀 있는 거는 12, 둘이 곱한 건 12, 곱한 건 0이라 돼 있으니까 곱한 값 12가 최대가 되겠죠. 다음은 1068번 터프 문제입니다. x 더하기 y, xy. 아래식도 xy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와 x 곱하기를 y를 이렇게 s와 t로 두면 저 식은 s 더하기 t가 11이고 s에 s가 아니죠. t에 어쨌든 s 곱하기 t죠. 30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s와 t는 우리 정수 기준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5하고 6일 수도 있고 6하고 5일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봅니다. 더하면 x와 y를 더하면 x 더하기 y가 5이고 x 곱하기 y가 6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6이고 x 곱하기 y가 5인 거랑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경우도 바로 보입니다. x, y는 2하고 3도 있고 3, 2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이 경우는 x, y는 5, 1도 있고 1, 5도 있겠네요. 따라서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며, 그림을 그려보시면 2,3과 3,2가 있죠. 그 다음에 5,1과 1,5가 있습니다. 이쯤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대충 그렸지만 요 두 점을 보시면 이 두 점은 기울기가 1 증가할 때 마이너스 1 감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5,1과 1,5도 4 감소할 때 4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니까 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사다리꼴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시 그림을 좀 잘 그려볼게요. 잘 그린 거 맞나?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 좀 그렇네요.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사다리꼴을 저는 삼각형 두 개로 좀 쪼개서, 맞다, 여러분 공통수학 2를 안 배웠구나. 그러면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해법인가? 첫 번째 방법 어떨까요? 우리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나? 높이를 못
구할 것 같긴 하네. 높이를 못 구할 수 있겠다. 한번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거 좀 그림을 잘 그리고 다음에 그림을 잘 그려야 잘 보이니까 자, 1, 2, 3, 4, 5 좀 최대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뭐가 있습니까? 1,5가 있죠? 네, 5,1이 있죠? 그 다음 2,3 3,2가 있습니다. 요렇게 병행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한번 이용해 봅시다. 이 삼각형 빨간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4이므로 4 루트 2 자, 4 곱하기 4 곱하기 2죠. 4 루트 2가 갑자기 왜 나왔어? 이거일 거고 빼기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요렇게 직각삼각형 요렇게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3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넓이는 1이죠. 요것도 1이죠. 요거는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3 5에다가 2분의 1 5와 2분의 1을 빼는 겁니다. 2분의 16 빼기 11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뭐 요렇게 여러분 수준은 요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준이라는 게 좀 그렇네요. 여러분 수준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수준은 공통수학 1을 현재 처음 공부한 학생을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70번을 풀기 위해 유형 23번을 가봅시다. 해의 조건이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어떤 뭐 조건이 있으면 조건 이용해라라는 거죠.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연립 방정식은 1차와 2차 연립인데 안타깝게도 k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숫자로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네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는 조건이 있으니 그를 이용해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1차인 y 대신에 대입하는 거죠. y는 2x-2x 더하기 k 여기다 대입하시면 2x제곱에다가 플러스 2x 빼기 k 빼기 3은 0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만 가진다는 것은 이것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도 오직 하나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죠.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 활용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a c 네가 0 돼야 된다. 따라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071번 최다 인출 왕중료인데 쉬운 문제네요. 연립하는데 실근 갖는다. 실근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이용하는 것이고 그때 A는 양의 실수인데 최소값 구해라. 이게 왜 한 개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y는 2-x이므로 그걸 대입합니다. x제곱에 2-x의 제곱은 a. 정리하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a는 0이고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얘의 판별식이 0 이상이 되겠죠.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ac 정리 문자 합시다. 2a에 빼기 4가 0 이상이다. 그러면 a는 2 이상이 되겠네요.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은 a가 2 이상이라 하였으므로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2번 최다 인출 연립 방정식의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 연립하는데 x 빼기 y 여기 있네요. x 빼기 y가 마이너스 2다. x 빼기 y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해도 되고 그냥 y 대신에 대입합시다. y는 x 더하기 2죠. x의 y x의 빼기 y 다음과 같이 되고 x제곱에 2x 3x 이거 날아가니까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인데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k는 3보다 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보시지만 그 조건이란 계속 실수해가 존재한다, 오직 하나의 해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만 나오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을 탄탄히 하는 학생들은 매우 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 24는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은 식에
주어진 조건들을 식으로 잘 표현하면 되겠죠. 1077번. 반지름 길이가 14인 원, 큰 원이네요. C라 하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X랑 Y인데 X가 더 크고 둘 다 10보다는 작다. 둘은 서로 외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 C에는 내접하고 있고요. C1과 C2의 C1이 누구고 C2 누구죠? C1이 X인 원, 이게 C1이고 이게 C2군요. 넓이의 합은 100파이다. 자, 원의 중심은 다 한직선이 있다. 그러니까 요건 C의 중심, 이건 C1의 중심, 이건 C2의 중심이겠죠. 그럼 넓이의 합이 100파입니다. 이거씩 써야 되겠죠. 자, 요게 X니까 요것도 당연히 X일 거고, 요것도 당연히 Y잖아요. 그러면 X랑 Y 관계 첫째 1차식으로 한 개 나오죠. X 2개, Y 2개 더하면 X 2개, Y 2개 더하면 14 2개죠. 즉 X 더하기 Y는 14다.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은 넓이의 합 X의 제곱, 파이 X의 제곱, 파이 Y 제곱, 그게 100파이 해서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라는 2차식이 나옵니다. 둘을 연립하는 것은 대칭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제곱에서 빼면 2XY가 나오는데 그 값이 14의 제곱에서 100을 뺀 거니까 96이 되는 거죠. 따라서 X 곱하기 Y가 48입니다. 곱해서 48 더해서 14가 되는 것은 6과 8이 있겠죠. X는 더 커야 되므로 X가 8, Y가 6입니다. 따라서 8 빼기 6은 2가 되겠죠. 다음 문제는 최답 인출 78번입니다. 대각선이 5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이 있다.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건 50이야. 근데 세로를 5만큼 늘렸습니다. 가로를 10만큼 줄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새로운 밭이 됐겠죠. 그랬더니 넓이가 원래보다 50 늘어났다. 크기 바꾸기 전에 밭 가로 세로는, 자, 요걸 X, 원래는 X, 그 다음에 원래의 세로 Y라고 합시다. 그래서 원래 가로와 세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대각선 길이 50의 제곱과 같아야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0제곱,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넓이에 관한 식, X에다가 가로를 10 줄였고 세로 Y에 5 늘렸어. 그랬더니 원래 넓이 XY보다 50제곱미터 늘어났어. 2번 식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밑에 식은 XY 양은 사라질 거고요. 5X 빼기 10Y, 그 다음에 는 100이 되겠네요. 이게 2번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1차와 2차의 연립이므로 1차식을 2차에 대입하면 됩니다. 일단 이거 5로 나눠버릴까요? 그래서 X 대신에 2Y 더하기 20 전달해주면 5Y 제곱에 80Y 더하기 400인데 400 빼기 5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이겠네요. 아, 500 아니구나. 2500이구나. 2500. 이거 400 마이너스 2100이 되겠네요. 5로 나누면 420.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Y가 세로죠. 세로는 한번 보자. 30과 14 안 될 거고요. 60과 70, 7, 8, 10 곱하기 42, 12, 35, 10이랑 35도 16을 만들 수가 없는데 14는 안 되지 않나? 14, 30, 14하고 30 안 되지 않나 했는데 되네요. 14와 30이죠. 14와 30의 마이너스를 만들려면 여기에 즉 두근이 14와 마이너스 30이네요. Y가. 그러면 Y는 14네요. Y가 14면 X는 여기 14를 넣으면 28에 20이니까 4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62.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0번 가봅시다. 1080번 두 자리 자연수에서 그러면서 처음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작았으니까 이렇게 둬야 되겠죠.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85.
1의 자리랑 10의 자리 두 숫자를 바꾸면 BA가 되는데 그건 처음 수하고 더하면 121이야. 여러분 이것은 10B와 1B를 더한 거랑 1A랑 10A를 더한 거니까 11A 더하기 B죠. 그럼 A 더하기 B가 11입니다. 이거 그냥 암산 한번 해볼까요? 더하면 11 되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우리 통상적으로 5하고 6을 한번 봅시다. 5하고 6은 제곱하면 25 더하기 36이니까 61이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이렇게 큰 놈을 더 큰 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38. 38 하면, 안 돼. 38. 29 하면 81 더하기 4는 85가 되네요. 그러면 처음 숫자는 92였다는 얘기, B가 더 크니까 29였다는 얘기죠. 그죠?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 같다. 처음 수는 29가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 1081번 최다 빈출 및 터프 문제입니다. 사각형 ABCD가 모두 정사각형이고 A의 한 변 길이와 B의 한 변 길이 합이 8이다. 자, A의 한 변 길이와 B의 한 변 길이 합이 8이다. 이건 8-x 둡시다. AD의 넓이의 차가 24다. D. 이건 x잖아요. 근데 이게 8 빼기 x죠. 이게 8 빼기 x.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야 됩니까? 2x 빼기 8 돼야 되겠죠. 그래야 둘이 더하면 x가 될 거니까. 자, 이게 2x 빼기 8이면 이것도 2x 빼기 8이죠. 그런데 요거랑 2x 빼기 8이랑 더해서 8 빼기 x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6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D의 한 변의 넓이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1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의 넓이 x제곱, D의 넓이 이거의 제곱, 차는 24다. 정리하시면 9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48, 96 플러스 96의 x 빼기 256은 24.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8로 나눕시다. 마이너스 8로 나눠요. 얘는 마이너스 280이 될 거고 83, 35. 따라서 x는 5하고 7이겠네요. 근데 둘 다 되느냐? x가 만약에 5라면 x가 5면 어떻게 될까요? 5면 상관없네요. 근데 x가 7이면 문제다. x가 7이면 이거 음수가 되죠. x는 5이고요. c의 넓이는 그래서 c는 한 변의 길이가 2x 빼기 8이잖아요. 2x 빼기 8은 x에 5를 집어넣으면 10 빼기 8 2가 되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이므로 넓이는 4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083번 터프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AD가 6, BD가 8, BAD가 BCA랑 같을 때 닮음이겠죠? 삼각형 BAD하고 삼각형 BCA와 AA 닮음입니다. 그리고 AC가 CD 빼기 1과 같다. 그러면 CD를 X 더하기 1, AC를 X라고 둡시다. AC는 CD 빼기 1, 그 다음에 삼각형 ABC 둘레 길이 구해라. 둘레를 알고 싶으면 AB도 알아야 됩니다. Y로 둡시다. 그러면 비례식을 좀 세워보죠. 일단 Y와 X가 들어간 비례식을 세우기 위해서 AB는 BC, 그 다음에 AD는 CA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AB 관계 더 나오게 이렇게 잡아보죠. 자, AB 대 BC, 그 다음에 BD 대 AB, Y제곱은 8배의 X 더하기 9. 그 다음에 AD, BD 한번 적어볼까요? AD, BD, AD, BD 이렇게 적어보죠. 자, 그러면 BD 8대 6, 8대 6은 BD 대 AD는 AB 대 CA 이렇게 잡죠. 그러면 Y 대 X가 8대 6, 4대 3이라는 거잖아요. Y 대 X가 4대 3이니까 Y에 4K, X에 3K 이렇게 대입합시다. 그러면 여기 16K 제곱은 8 곱하기 3K 더하기 9. 3을 잡아 뺄까요? 24의 K 더하기 3이죠. 8, 26, 8, 3, 24. 2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9가 0일까요? 그러면 2, 1에 3, 3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인수분해 됐죠. k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3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될 수 없죠. k가 3이면 y는 12, x는 9가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둘레는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9죠. 즉 2x는 얼마? 18. 그 다음에 y 12, 그 다음에 9 해서 39가 되겠습니다. 39 정답 39. 그 다음에 유형 25로 갑시다. 유형 25는 2차와 2차의 연립입니다. 2차랑 2차의 연립은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2차를 인수분해 할 수 있는가? 2차를 인수분해 할 수 있다면 결국 1차 두 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남은 2차에다가 이 1차식을 대입하는 것을 두 번 해서 1차, 2차 연립을 두 번 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가 확인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2차 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독특한 말이 있네요. 연립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식 중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도록 주어진다. 거짓말입니다. 마플에서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했네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도록 주어진다가 아닙니다. 인수분해가 되도록 주어진 꼴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로 썼을 것 같습니다. 1084번 한번 봅시다.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4y x 더하기 1y. 그러니까 x가 4y 이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y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것을 두 번 하시면 xy를 구할 수 있고 그 실수 xy에 대해서 xy 최대값 구하는 문제죠. 만약 x가 4y였다면 대입하시면 32y제곱 더하기 y제곱이므로 33y제곱이 33이네요. 그러면 y는 풀마 1이고 그럼 x도 풀마 4가 되겠죠. x가 만약 마이너스 y였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신다면 3y제곱이 33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y제곱이 11입니다. y제곱이 11이면 x제곱은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11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y는 풀마 루트 11이 되니까 x는 마풀 마풀이네요. 마풀 루트 11이 됩니다. 그죠? x가 플러스일 때는 y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일 때는 y가 플러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복호동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x랑 y랑 곱한 값의 최대값은 이 경우의 경우는 x랑 y가 부호가 다르므로 항상 음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대값 나올 수 없고요. 여기서는 4가 최대값이겠죠. 1084번은 4가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뭐가 있나요? 1088번 최답 인출 있네요. 요거 인수분해 되죠? 2x에 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따라서 x가 y랑 같거나 아니면 y가 2x랑 같거나 하죠. 그러니까 각각 대입할 수 있는데 해중에서 x, y 값이 모두 양수인 정수. 그러니까 x가 y라면 x에 y를 대입한다. y에 x를 대입합시다. y에 x를 대입하면 x제곱 2x제곱 또 x제곱. 그래서 4x제곱이 4죠. 자, x제곱이 1이니까 x가 1일 때 양수만 생각합니다. y도 1입니다. 근데 만약에 y가 2x면 x제곱 더하기 2x니까 얼마죠? 4x제곱 더하기 4x제곱. 9x제곱이 4죠. 그래서 얘가 양수는 만들 수 있지만 정수는 아니라고 했죠. 정수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식에서 x는. 따라서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1088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1090번이 최답 인출입니까? 1090번. 두 연립 방정식의 공통해가 존재한다. 공통해가 존재한다. 그럼 공통해가 존재해서 그 공통해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미지의 상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켜 버립니다. 즉 x제곱 빼기 y제곱이 0이 되는 그런 공통해가 존재해서 x랑 y랑 같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y랑 같다는 얘기죠. 이거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 대입하고 이럴 때 대입해서 각각의 x, y를 구하시고요. 구해봅니다. x에 y 대입하면 이거는 뭐죠? x에 y 대입했다고요? y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 0y제곱이 16이니까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x가 y일 때는 공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고, 그러면 y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봅시다. y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x,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나왔죠? y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습니다. 아, 플러스죠. 그렇지, 이상하지. 4x제곱이 16이니까 x제곱이 4고요. 그러면 x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y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되죠. 그래서 공통해가 존재할 때는 요럴 때도 되고 요럴 때도 됩니다.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니까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에 여기 8이라 했죠. 8x인데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2라 했고, 그러면 마이너스 2b는 빵. 그러면 그때는 b가 8 되겠죠. 요때는 b가 8이고, 만약에 요때는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가 2니까 2b는 빵인데 이때도 b는 여전히 8 되겠죠. 그래서 b는 8입니다. a도 8, b도 8.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 25가 마무리되면 여기 마풀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걸 다루지 않고 있네요. 그렇구나. 원래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2차 1립에서 상수항을 소거해서 혹은 2차 항을 소거해서 그 인수분해 되는 것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유형 26의 1093번을 봅시다.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가 0이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도 0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에 x에 뭘 넣으면 공통으로 성립할까요? x에 1 넣으면 성립한다는 게 보이죠? 맞습니다. 이거 빼보시면요. 지금 이게 일종의 2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 같죠? 둘이 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차항을 소거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a 빼기 b의 알파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알파 빼기 1에 a 빼기 b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a가 b랑 같거나 알파가 1인데 a가 b랑 같으면 완벽히 똑같은 방정식이 되어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조건을 위배합니다. 따라서 공통근 알파는 1입니다. 알파가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므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1095번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이 존재할 때, 자, 공통근을 알파로 합시다. 양수 m의 값은 알파 제곱 더하기 2m 알파 플러스 9가 0이고요. 2알파 제곱 더하기 m 알파 플러스 3은 0이죠. 둘을 연립할 건데 2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하면 됩니다. 위의 식을 2배 합시다. 자, 아래에서 위를 빼면 3m 알파 더하기 15가 0이죠. 자, m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로 자, 한번 보자. 일단 m 알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m은 알파는 합시다. 알파는 마이너스 m분의 5입니다. 양수 m이므로 m은 0은 아니고요. 이렇게 m으로 양변을 나누면 이게 되죠. 이걸 x자리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m분의 5의 제곱 더하기 2m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플러스 9는 0입니다. 따라서 n분의 5의 제곱이 1이죠. 그럼 n분의 5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m은 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입니다. 여러분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매우 중요한데요. 그냥 부정방정식은 해가 정해지지 않지만 정수라는 조건을 적절히 잘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은 1차식의 곱꼴로 만드는 겁니다. 곱꼴로 만들어서 곱하면 정수다 라는 꼴 만들면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1096번을 보시면요. 항이 4개인데요. 앞에 두 항을 x로 묶으면 y-2가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두 항도 y-2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2y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마이너스 2y까지 완성했죠. 퍼즐의 조각을 완성했는데 상수항이 맞지 않습니다. 상수항이 원래 마이너스 1인데 현재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5를 빼야 원래 시각 같겠죠. 그러면 x 빼기 2에 y 빼기 2는 5라고 써주면 두 정수의 곱이, 왜? x, y는 정수니까 두 정수의 곱이 5가 된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게 5고 1이거나 1과 5이거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총 4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5의 약수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사실은 x 빼기 y 빼기 2는 xy 문자만 바뀐 꼴이죠. 식에서. 그러니까 요게 5고 요게 1인 것과 요게 1이고 요게 5인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되고요. 이거만 하죠. 그래서 이쪽이 큰 쪽만 합시다. 이쪽이 작은 쪽. 그러면 요거랑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x가 7이고 y가 3이겠죠. 마지막 경우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입니다. x 더하기 y의 최대값은 7 더하기 3이니까 10이겠죠. 1097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일 때, 자, 자연수해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요거는 제가 두 가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보통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두근의 합은 m 빼기 5고 두근의 곱은 m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m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빼면 되겠죠. 요게 3이다. 그럼 얘는 바로 조금 전 1096번 문제와 같이 묶으면 돼요. 알파와 빼기 알파 베타는 1 빼기 베타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뒤에 거는 베타만 남았죠. 그래서 똑같이 1 빼기 베타라는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플러스 베타가 되고, 현재 상수항이 빼기 1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1을 써주면 같은 식이 되겠죠. 그 다음 1 빼기 베타가 공통인수인데 베타 빼기 1이라고 쓰면 보통 보기가 좋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겁니다. 얘를 이항하면 2인데 마이너스 2라고 써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곱했는데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은 2하고 마이너스 1. 지금 얘도 아까와 똑같죠.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은 것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 말고는 둘이 바뀐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도 생각하면 되느냐, 1하고 마이너스 2도 생각하면 되겠죠. 1하고 마이너스 2 요러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는데, 정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라고 했군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베타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둘 다 될 수 없는데, 뭐 지금 잘못 쓴 게 있나? 빼기 했고, 이게 3이 아니네요. 빼기 했는데 왜 3이야?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니까 8이 되겠네요. 8이죠. 그러면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81, 81, 42 자연수니까 딴 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요때는 알파가 9고 베타가 2죠. 그러면 m은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얼마? 10이니까 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하고 1, 알파가 5, 베타가 3이겠네요. 그러면 m은 얼마입니까? 둘이 더하면 8이니까 13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29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분은 공부가 좀 부족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들어보세요. 저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면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이 x에 1을 넣는다면 좌변에서는 m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서는 1을 넣으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 1을 넣으면 m은 사라졌고요. 1, 그리고 얘는 플러스 5, 얘는 플러스 2니까 8. 아까 세웠던 그 식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뭐 세운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m 없애고 싶어? x에 1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는 8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걸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가야 됩니까? 유형 28번에 1102번이네요. 이것도 부정방정식인데 실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가능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해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데 실수이므로 a는 0, b는 0을 이용할 수 있죠. 실수가 아니라면 이용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실수가 아니면 a에 i, b에 1 이렇게 넣으면 0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어렵거나 변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판별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볼게요. 1102번 여기 보시면 x-2y의 제곱을 하면 4y 제곱까지 만들 수 있죠.
그럼 y제곱이 한 개 남았죠.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은 y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고치기가 매우 쉬운 스타일이죠.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 0 됐기 때문에 x는 2y이고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런데 이 쉬운 문제를 만약에 자기가 이걸 고치기 어려웠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지금 얘는 2차항,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것들이요. 이 2차 방정식의 주인공인 x가 실수이므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b'의 제곱은 4y제곱 빼기 ac, 이가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정리하시면 여기 y제곱으로 바꿀게요. 2y 플러스 1이 0이합니다. y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하죠. 실수제곱이 0이하다? 그건 0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x도 알 수 있습니다. 중근이니까 바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체크를 안 했었네요. 최다빈출 1103번 더 봅시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x 빼기 y 제곱을 하면 여기 y 제곱 한 개 남겠죠. 어렵지 않겠죠 라고 했는데 바로 나오지 않네요. y 제곱 더하기 6y 해봐야 여기 2x가 남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바로 하는 게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보세요. x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2x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x가 있다는 것은 x랑 같이 있는 뭔가, x랑 상수랑 같이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것만 생각하면 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자,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식을 요걸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 2y 제곱을 y 제곱 한 개씩 따로 분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6y가 있어야 돼요. 6y는 여기에 다 씁니다. 그러면 y 더하기 3의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9였겠죠. 자,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 2xy 남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2xy가 만들어지려면 x가 필요하겠죠.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x랑 y랑 상수랑 같이 있도록 그러면 한 괄로에 3개의 항이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x도 있고 y도 있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xy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도 있다. 1을 하면 안 되겠는데, 왜? 마이너스 2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하면 그래도 안 되겠는데, 제가 못 만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x제곱 빼기 2xy 플러스 2y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러면 y제곱은 안 썼네. y제곱이 있는데 남는 y제곱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4y가 남고 플러스 4가 남고 됐습니다. 됐네요. 그럼 얘는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네.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x랑 y랑 상수가 같이 있어야 저 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쓴 이유는 마이너스 2x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x제곱은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플러스 2y가 생기고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1이랑 y제곱 만들었고, 남는 것을 써보니까 y제곱이랑 그 다음에 4y랑 4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계산을 끝까지 해보시면 y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2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여기 두 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y 상수항. 그래서 판별식 실수 조건 때문에 쓰는 거예요. 얘죠.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2y니까 마이너스 4y. 1 빼기 5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게 0 이상이니까 y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죠. 얘가 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y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2인 걸 대입하면 중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마치겠습니다.